네, 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조용센터장입니다. 간밤에 엔비디아에서 오랜만에 중국향 칩에 대한 수출 재개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동안 좀 잠잠했었던 기술주가 다시 한번 좀 치고 나가는 모양새입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브로드컴도 그렇고 AMD도 마찬가지고 다시 한번 나스닥 그리고 그 중심에서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눈에 띄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중심에서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엔비디아의 시세가 월등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화요일 기준으로 했을 때 엔비디아가 주당 170달러 시가총액 기준으로 놓고 보면 대략 4조 1650억 달러 이게 원화로 환산하면요 5700조 대략 5800조에 달합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뭐 하루의 등락률이 거의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전체가 움직이는 정도 수준까지 지금 커진 상황인데 그만큼 또 중국 내의 판매가 재개된다는 소식들이 당연히 호재로 인식될 수밖에 없고 단기간으로 이게 아시다시피 이번 2023년도부터 어떻게 보면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 특히 미국 증시가 지난 거대했었던 초인플레이션 시대를 지나고 나서 2023년도부터 본격적인 랠리가 나오고 있는 이 그림 자체가 어떻게 보면 AI라는 키워드에서 파생됐죠, 실제로. 그 중심에는 누가 뭐라 해도 엔비디아라는 괴물 종목이 등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근에 참 안 좋은 소식들 미국의 이란 핵 인프라 관련한 타격 소식들부터 시작해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지연 가능성부터 시작해서 여러모로 시장에서 좀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건덕지들이 계속 중간중간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대한 키워드인 AI가 계속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은 유동성이 계속 확장이 됐고 주요 빅테크 기업들 역시도 아직까지는 무리 없이 엔비디아의 반도체 칩을 계속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계속 확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실제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약간 어떻게 보면 주요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수요가 좀 정체될 수 있을 만한 시기에서 중국의 판매 재개 소식들 여러모로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활력을 찾을 수 있을 만한 소식들이고 하지만 좀 생각해보면 이번 이슈에 대해서 약간 좀 의구심을 가질 만한 면들은 있어요, 분명히. 왜냐면 그동안 중국에 대한 수출 제한이 지금 이렇게 한동안 유지가 되다가 갑자기 완화가 됐고 그 타이밍 또한 좀 절묘하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혹시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수요에 대한, 그러니까 AI 반도체 칩 수요에 대한 피크아웃을 감추기 위한 또 일시적인 조치가 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을 끌고 가는 축, 가장 거대한 축인 엔비디아의 반도체 칩이 무너지게 되면 기술주의 붕괴거든요. 그거는 바로. 그러면 트럼프가 만들고 싶어하는 그 그림이 나오질 않죠, 결국에는. 거기다가 지금 시장 자체가 또 매크로 상황 역시도 심상치는 않아요. 아시다시피 계속 지금 관세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양상들이고 8월 1일 이제 불과 한 2주 반, 2주 정도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영업일로 따지면. 시장 전반의 긴장감도 당연히 어떻게 보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위치이기도 하고 전 세계 이게 만약에 정말 8월 1일에 예고했었던 상호 관세가 현실화되면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유럽연합에도 30% 때려버렸죠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만약에 이게 현실화되었을 때 전 세계 공급망은 전 세계 밸류체인은 분명 다시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어제 발표된 CPI 역시도 다시 좀 높아지고 있는 추세죠. 거기에다가 만약에 상호관세까지 부과가 되기 시작한다 본격적으로 그러면 사실상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저 멀리 올해는 사실상 쉽지 않은 연준의 금리 정책이 상당히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인플레이션 역시도 유가나 가스 가격이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생활 물가 자체가 다시 뛸 수밖에 없는 아주 불안정한 매크로가 만들어지게 되는 셈이죠. 어떻게 보면.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을 잠재웠었던 AI 반도체 결국에 핵심 포인트, 지금 시장의 핵심 포인트는 이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AI 특수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물론 지금 시장에서 가이던스를 잡아놓는 거는 AI 수요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분명한 것들은. 왜냐하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또는 투자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여전히 아직까지는 적어도 올해까지는 크게 경계할 필요는 없다. 다만 2026년 내년부터는 이 AI 수요의 실적 반영이 내년 상반기까지 하면 대략적으로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시기거든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저사양 관련한 칩 판매 관련한 소식들 역시도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 신뢰를 붙여버리는 그러한 상황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여러모로 놓고 봤을 때 지금은 투자 전략에 있어서 분명한 것들은 공격적인 전략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드릴 수 있다라는 가정을 염두에 두고 보다 좀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꾸릴 필요가 있지 않겠나 당분간 특히 8월 1일의 상호관세를 대비해서 이게 실제로 한국 같은 경우 25%라고 명시를 해놨지만 물론 합의를 잘 하면 10%대까지 줄어들겠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기본관세 10%가 있고요. 거기다 상호관세가 아무리 깎여서 절반이 돼서 한 12% 정도, 13% 정도 된다 한들 거기다 품목관세는 또 별개죠. 그래버리면 사실상 체감되는 관세율은 꽤나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한국의 공급망 자체가 좀 흔들릴 수 있는 거고 특히 미국 내의 수출 점유율이 높은 산업들 대표적으로 지난주에도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밸류체인 기업들, 화학 관련한 밸류체인 기업들, 기계 관련한 밸류체인 기업들 상당히 많죠. 그 외에도 광범위하죠. 이런 쪽들은 비중들을 계속 줄여나가야 하는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고 반면에 관세 리스크에서 일정 부분 해소된 산업들 또는 그 영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종목들은 분명히 다시 한번 관심을 기울여야 될 시기가 아닌가 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의 공략주 역시도 계속 제가 뭐 지금 몇 달째 관세에서 조금 연관성이 좀 떨어지는 종목들을 추천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오늘 역시도 마찬가지로 관련한 부분에서 조금은 멀어진 종목을 한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하필이면 좀 많이 올라 버렸는데 왜냐하면 재료가 있었죠. 오늘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한국 시간 기준으로 아침 장 열리기 전에 인도네시아에 대한 관세율을 32%에서 19%로 낮춰 잡았습니다. 정말 많이 낮춰졌죠. 이게 왜 지금 오늘 소개드리는 이누스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결국에 지누스 같은 경우는 이미 실적이 턴어라운드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작년 하반기 폭발적인 추세를 만들어내려는 그 움직임 속에서 갑작스럽게 트럼프가 당선되니까 1월, 2월, 그리고 특히 3월, 4월 상호관세가 가장 이슈에 있어서 정점에 달했었던 그 시기 때 지누스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안타까운 상황이 만들어졌죠. 실제로 지누스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 그리고 올해 1분기 실적에서 보여줬죠. 본격적인 업황의 회복들, 외내형 모두 성장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던 그 상황 속에서 하필이면 그때 상호관세가 딱 주어지면서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는 물량이 거의 70% 가까운 지누스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이었죠. 상호관세가 인도네시아에 30%가 넘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합의가 최근에 잘 된 케이스고, 어떻게 보면 지누스는 뭐 아마존에서 뭐 워낙에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제품들이죠. 실제로 저도 집에서 매트리스를 지누스 걸 쓰고 있는데 정말 좋습니다. 가격은 저렴한데 솔직히 말해서 정말 브랜드 제품들, 소위 다 아시는 그 브랜드 제품들, 상위 브랜드 제품들 저 다 써봤지만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거기다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내에서 아마존에서, 아마존 플랫폼에서 탑 10 제품 가운데 거의 4, 5개가 지누스 제품이거든요. 실제로 그만큼 북미 지역에서 흥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안타까웠던 거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주력 생산 기지가 인도네시아였기 때문에 그거 하나가 지금 주가를 발목 잡고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였는데, 그게 일정 부분 해소가 된다? 그러면 지누스 입장에서는 다시 제값을 받으러 가야죠, 당연히. 사실상 관세 이슈는 끝난 거고, 지누스 입장에서 관세 이슈는 이제 막을 내린 거고, 주가가 급락한 배경들이 이제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지누스는 다시 실적 모멘텀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위치에서 충분히.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지누스가 참 오랜 기간 많이 빠져내려왔는데, 이제는 뭐 수익성이 2분기 정도까지는 좀 악화될 여지가 있지만 하반기 기점으로는 다시 좀 회복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좀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면 이러한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공략주로 지누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잘 복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